여러분은 어떤 대상에게 존중을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존중을 하는 대상은 직장 상사를 포함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경각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존중이 가능한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의 남자친구에게도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경각심을 심어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잘 끼울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 단추가 몇 번째 단추까지 끼워질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중간의 단추가 깨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와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된다는 건 마치 이런 느낌이죠. 학창 시절에 아무리 수능을 잘 본다던가 좋은 학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취업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달라져요. 똑같아요. 썸을 타는 과정에서도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더 안달나게 만들어서 사귀었다라고 한들 연애가 시작되고 나면 역시 모든 게 바뀐단 말이에요.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후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모질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던지 아니면 꾸준히 잘하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큰 챕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남자친구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있어서 대체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될까?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반대로 내가 남자친구에게 어디까지 바라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주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남자친구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 줘야 될까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딱 여러분이 하나의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돼요. 바로 그 포인트는 남자친구가 나에게 요구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당연하지 않게 여기느냐만 보시면 돼요. 정말 사소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남자친구에게 쌩얼을 보여주기가 조금은 꺼려지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밤 10시에 여러분이 화장도 다 지우고 쌩얼로 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잠깐 너네 집 앞인데 지금 나와서 볼 수 없겠느냐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너무 짜증이 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줄 모르겠죠. 처음에는 나 지금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나 못 나가. 혹은 나 지금 쌩얼이라서 나가기 좀 그래. 이런 문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으로 번져 갈 수 있겠죠. 아니, 그게 무슨 대수냐. 나는 너의 쌩얼까지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괜찮은 건 남자친구가 괜찮은 거지 내가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마음. 하지만 이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적용을 해 본다면 만약 이 남자친구가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지금 너네 집 앞까지 찾아왔잖아. 그럼 당연히 나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던가. 혹은, 아니, 전 여자친구들은,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당연하게 요구를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절대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은 절대 맞춰주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나부터 맞춰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주도권이라고 하죠. 그건 그 남자에게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해올 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던가 여러분의 모습을 배려하면서 아, 그래도 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얼굴은 보여주면 안 돼? 너가 괜찮지 않은 건 이해하는데 나 지금 솔직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의 감정 여하에 따라서 그때는 내가 맞춰줘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맞춰주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은 이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남사친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여사친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여러분이 남사친과 주말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서운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운함의 도가 넘어서 왜 남사친을 만나는 거야? 나랑 연애하고 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강요를 한다면 절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절대 그 부분을 맞춰준다거나 져줘서는 안 돼요. 설령 싸우다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맞춰져 버리면 그 즉시 나머지의 연애가 단추가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늘 끌려다니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바란다던가 조금은 귀엽게 질투심을 내비친다면 여러분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하셔도 괜찮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맞춰줘야 되고 맞춰주지 않아야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진짜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은 당연한 것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참 구분이 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여러분의 입장이 된다면 그것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조금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팁이 되는 도움닫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반화예요. 그 남자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바라는 걸 요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이해해. 다른 커플들도, 다른 여자들도, 내 전 여자친구들도 다 이런 거 이해했어. 이러면서 일반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보인다거나, 혹은 두 번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벼운 다툼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 남자와 연락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은 남자친구가 좀 더 연락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남자친구가 나는 연락하는 게 좀 귀찮다. 연락적인 부분이 있어서 날 터치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반대로 요구를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근데 그때 가스라이팅이 발동된다는 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연락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네 때문이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조금은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고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러니까 네가 바뀌면은 나도 자연스레 연락을 잘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나한테 잘못이 있나? 라면서 여러분이 지고 들어가게 되는 느낌이 될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일반화와 가스라이팅이 보인다면 절대 여러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맞춰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것에 있어서의 적정선이에요. 사실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죠. 좀 더 나에게 표현을 해주길 바라게 되고 연락을 잘하길 바라게 되고 나를 좀 더 아껴주길 바라게 되죠. 그런데요, 연애를 몇 번 해보신 분이라면 전부 공감을 하시겠지만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지면 그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져요. 왜? 그 남자친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바라는 걸 줄이자니 내 사랑을,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참 이 접점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딱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여러분이 바라야 되는 그 중간의 지점이 있다면 그 남자가 이해하고 그 남자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까지가 아주 정확한 접점이에요. 여러분 딴에는 그 남자가 이해심이 좀 없는 것 같아. 나를 좀 덜 배려해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제 영상을 조금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에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요구를 한다는 건 사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당나귀란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당나귀가 물을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나귀의 모가지를 잡고 강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목을 짓누르면서 이 말아, 물 좀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당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싶다면 모가지를 강가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뜀박질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2-1챕터 내가 바라는 걸 남자친구가 좀 더 들어주게끔 하는 방법이 나를 좀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남자는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의 세부 학문 중에 여성 심리학과 아동 심리학은 있지만 남성 심리학은 없다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남성 심리학이 아동 심리학과 똑같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까지나 웃자고 나온 이야기겠지만 저도 어느 부분 공감을 해요. 남자는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맞춰주고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란 걸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내가 어디까지 바라야 될까 바라지 않아야 될까 이 기준이란 건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절대 바람피는 남자는 용서 못해 라는 가치관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남자까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적어도 제가 장담하는데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지만 만약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진짜 이 여자는 내가 평생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국 그 여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또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나의 가치관을 좀 더 존중해주고 그 부분을 맞춰주길 바란다면 결국 여러분은 더 좋아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를 어떻게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미 제 영상을 1편부터 꾸준히 봐오셨던 분이라면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만 딱 집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에게 맞춰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남자가 나에게 좀 더 맞춰주게끔 하는 방법, 남자가 나를 좀 더 좋아하게끔, 내가 바라는 요구를 더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게 존중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을 돌이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존중을 하는 대상은 직장 상사를 포함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경각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존중이 가능한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의 남자친구에게도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경각심을 심어주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은 내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곧 여러분의 연애라는 단추를 끼어감에 있어서 중간에 단추가 깨지지 않는 일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10편 영상에서는 연애와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알림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유신이었습니다.